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의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검증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감성적인 것들을 버리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매매 일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신력 있는 모의 투자 사이트에서 단연간에 어, 그 모의 투자 백테스팅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표본과 많은 시간과 많은 시행 횟수를 바탕으로 정말 이게 좋은 기법과 매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투명한 매매 일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성과 비교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콩나물 한 쪽을 사도 그렇고 전자제품을 살 땐 더더욱 그렇죠.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국에 이 정의 문화가 있고 정의 문화가 있고 약간은 사람들이 약간은 조금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국민성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거의 끝판왕이고요.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도 이거는 감정의 한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투자랑 결부시키면 큰일 난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그 정말 유리한 싸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잠시만요. 그 사업이나 아니면 음식 장사와 제가 비교를 했는데, 이런 거는 고용을 할 때 고용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속 연수에 따라서 고용 비용이 올라가게 되거든. 뭐든지 팀장 자리가 되면 돈 더 올라가듯이. 근데 주식은 배팅 시점에 투자한 돈 외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도 없어요. 돈 더 안 준다고 노조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유리한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정말 실제로 실력이 있어도 혈연, 지연, 학연에 우리가 막히게 되는데, 주식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성을 갖고 냉정하게 좋은 판단을 하면 그거대로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대기업 전략은 A등급 인재에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ROE와 폭발적 그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을 올려주면서 이제 채용을 하는 거고, 중소기업 전략은 일단 인재가 안 와요, 중소기업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BC 등급에서 찾아야 되니까 인재를 최대한 임금, 비용 축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 축소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어느 정도 단물 빨고 그 헤어지는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거고, 대기업 전략은 인재를 찾아서 그 인재들끼리 또 인재들끼리 인재들에서 또 그 중에서 또 인재를 육성하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는 거고, 중소기업은 인재가 어차피 들어오기가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최대한 싸게 고용해서 가는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딱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아까도 이제 다 저번 강의에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제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는 주식을 똑똑한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에서 수익의 메커니즘은 원칙을 일관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원칙이 있으려면은 매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업은 영어로 우리가 비즈니스잖아요. 그리고 우리 실제 우리가 삶의 모습은 더 많이 노동할수록 그 얻어가잖아요. 우리는 이걸 이제 부지런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주식은 슬로우니스의 싸움입니다.
비재하게 하면 안 되고, 자본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을 벌어들이는 환상적인 시스템을 사서 그 시스템이 잘 가동되는지 체크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호가창 보고 뭐 뉴스 보고 계속 거기다가 비지하게 가게 되면은 주식 수익은 굉장히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스템을 사야 되는데 돈을 계속 까먹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샀는데 업황이 계속 꺾이고 매년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그 대주주는 그 사업 대표는 그 주주들 욕이라서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에 우리가 그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어들이고, 그러니까 현상 유지할 수 있던지,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야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뒤통수의 시스템이야. 거짓말의 시스템이야. 객관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해서 뒤통수 치는 시스템이야.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돈을 맡겨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가를 올라갈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또 쉬우실 수 있어요. 이익이 10배 성장하면 주가는 10배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익이 10배 성장하면 주가 10배 성장한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그 뭐 2020년 영업이익이 100억 버는 회사인데 2021년 영업이익이 1000억 벌면 주가 10배 올라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주가 어떻게 오르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2020년 영업이익이 100억 버는데 2021년 전망이 2021년 50억 반토막 났어요. 그럼 주가도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내가 산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성장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단 테마 때는 많이 변동성이 생겼겠죠. 테마가 소멸된 상태에서 남들이 들어와 주길 바란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해자는 뭐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 성장 업종에서의 경쟁이란 당연히 파이가 큰 산업이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이 대다수의 부를 독점한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그 산업의 그 옐로우 칩의 초창기에 들어가서 그 블루 칩의 성숙 산업으로 진행될 때까지 보유해서 파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네,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가 있잖아요. 그럼 코카콜라가 대규모로 알루미늄 찍어내기 때문에 원가 절감력이 되고요. 뭐 질레트도 마찬가지죠. 대규모로 찍어내고, 보험도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가입을 하면 보험 가입비가 싸지고, 우리 편의점에 와서 내가 이 편의점에 물건 다 사겠다. 그러면은 뭐 1% 정도 DC 해줄 수 있잖아요. 총 판가에.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딱 시작해서 배틀을 붙었는데 원가를 계속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낮추다 보면 돈 없는 오릭 나는 사람은 백기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독점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마구잡이로 팔아버릴 수 있죠. 그럼 돈이 더 쌓이고 더 쌓이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치킨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R&D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사버리는 거죠. 돈으로. 그러니까 그 기업의 경쟁 업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기업에서 아이디어를 사버리든지 고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를 쓰고 10배 연봉 주면서 인재 뺏어가는 거죠. 그 단물 빨아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R&D나 M&A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기업이고,
사실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불균형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하니까 어차피 불공정한 싸움이거든요. 예, 페이스북이 다 뭐 인스타그램 뭐 아모레퍼시픽이 뭐 라네즈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브랜드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죠.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자를 다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화 친구에서도 보면 지기 삐든지 아니 뭐 내 편 만들던가 확실하게 단디해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 그 돈이 있으면 완전 지기 삐든지 아니면 내 편을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찍소리도 못하게끔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 해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간단합니다. 경매하게 되면 중고나라 같은 거 이제 보게 되면은 많을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더 몰려들잖아요.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이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니면 네트워크 해자가 한번 구축이 되면 사람이 사람을 불러올 텐데 없는데 더 없어요. 그렇게 되는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초창기에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경쟁업체들을 다 이겨야 되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고부터 돈은 어때요?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어오는 건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정성적 분석 요소이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정부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카지노 정성 카지노 독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느냐. 코카콜라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엑셀이나 이런 것들 글로벌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느냐. 전환 비용. 내가 리니지하고 게임에 중독됐는데 다른 게임 바꿀 수 없고 뭐 병원 같은 경우 의료기기 같은 거 한번 들여놓으면 매뉴얼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갑자기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브랜드 해자도 있고 이게 반복 구매 수혜인지 기술적 변화가 없는지 대체제가 없는지 이거 다 정성적 분석인데 이런 걸로 경제적 해자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투자하는데 알아보는 데만 2, 3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의 그 계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발견해서 이 패턴의 기업들은 경제적 해자를 갖출 기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그 기업을 몇 년간 지켜보고 그거를 투자해서 오랫동안 들고 가고 이거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 강의 이거 다음에 마지막 그 강의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